자, 여러분들 바로 아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코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코님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코님. 자,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아코님의 이야기는 천불날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오늘은 약간의 동화 속 얘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동화? 동화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끼리 제가 다 들었었던 내용이고 제가 먼저 듣긴 들었었는데 산이한테 이걸 친구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네. 구라치지 마 이 새끼야. 약간 이런 거예요. 네, 이건데 저는 또 확인을 하고 왔어요. 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구라치지 마, 이 삐리리아가 나왔을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아코죠! 오늘은 제가 산이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구판이란 걸 아실 거예요. TV나 여러 매체들로 여러분들 대충 아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구판이 맞고요. 산이가 직접적으로 구판 이런 걸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손에 꼽힐 정도거든요. 얘가 구판한 게 한 3-4번은 있었는데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러 가거나 지인분들 중에서 무속인이 계시기에 또 그분들을 대신해서 바라지로 도움으로 좀 간 적은 많거든요. 이번에 갔던 일들 중에는 산이가 후유증이 가장 심했던 일들을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가시죠. 네, 예를 들어 구판들이 일어나면 며칠 내내 자다 깨다 반복을 하면서 물만 마시고 그렇게 3일을 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집에 잘 때는요. 정말 3일 동안 잠만 자더라고요. 중간에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이번에도 정말 또 큰 거 하고 왔구나. 무슨 일이 있는지는 당연히 궁금하니까 이제 4일째 되는 해. 야, 말해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뭐하고 왔냐고 하니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강원도 태백, 경남 산청, 경북 포항, 예정에 없던 강원도 삼척까지 왔다 갔다 하며 큰 구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4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자기는 약간 바라지 개념으로 위령제 같은 걸 지내는 귀신들을 제외하고 위령제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귀신들이요. 근데 위령제를 지내다 보면요. 잡귀들이 엄청 몰린대요. 예. 그래서 위령제 같은 경우는 정말 용한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거는 제가 좀 비속어로 좀 표현을 할게요. 사기꾼들이 혼자 하는 거지 위령제 같은 경우는 많은 무속인 분들이 사실 많이 온대요. 네. 혼자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대요. 사실상. 엄청 힘들대요. 그런 위령제를 지낼 때 산이는 잡기를 퇴치하는 역할을 했대요. 그런데 그 위령제를 지내주는 귀신들의 모습이 너무 잔인했대요. 몇몇의 모습을 말해드리자면 얼굴에 반쪽만 남겨져 있는 2팔이 없는 귀신, 2눈과 2다리가 없는 2팔로만 기어다니는 귀신, 모든 신체 부위가 찢어지고 팔 하나와 얼굴만 있는 귀신. 이렇게 표현하자면 또 기타적으로 잔인한 형상을 하는 많은 귀신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마침 누군가에게 먹혀서 죽은 모습의 귀신이래요. 그리고 그 귀신들 뒤에는 평범했던 영가들이 뒤를 따랐다고 하는데 그 옷차림이 너무 다양했대요. 옛날 조선시대 비슷한 옷도 있었고 흔히 보던 사극의 평민 모습, 사냥꾼들, 선비들, 그리고 일반적인 20세기 그리고 21세기 그때 그 모습들 그냥 생각하시면 된대요. 다양했대요. 말 그대로. 잔인한 영가들 속에서 평범한 영가들까지 그리고 다들 슬픈 눈을 가지고 있던 모습까지 그리고 사전에 산이가 들은 이 구판의 내용은 3년에 한 번씩 어느 자상가 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구판이래요. 현재 20년째 하고 있대요. 그럼 대략 7번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판의 이름은요. 여러분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구판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바로 창귀의 영혼을 달래는 구판. 창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다들. 호랑이 귀신, 호랑이에서 잡혀먹은 귀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이름 범굿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팩트라고 하더라고요.
창기로 인해 피해를 본 가족들을 위로하는 위령제래요. 정말 이게 설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진짜 내용이 하나가 있대요.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자면 실제 이제 메인은 창기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귀신분들, 말 그대로 가족분들이죠. 네. 창기는 호랑이로 인해 죽은 사람들, 귀신이 됐다고 해서 창기라고 부르는 거고, 또 다른 이름은 호랑이뿐만 사실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에서는요, 야생동물을 만나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창기라고도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부 내용들의, 여러 내용들의 설화 속에 나오는 소설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는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옛부터 산에서는요, 맹수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서식했던 호랑이나 표범, 늑대, 곰이거든요. 이런 야생동물들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그 집하고는 절대 사돈을 맺지 말고 연도 잊지 말라는 일화가 있어요. 이것만 사실이래요, 정말. 고려시대부터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우한이 대대손손 온대요. 우한이 대대손손 온다는 그 전설이 뭐 사실처럼 전해져 들어와서 그 집안들은요,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름 있는 양반가나 선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혼사로 맺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선비나 양반들은요. 그런데 그런 우한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기타적 손가락질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요, 자결로까지 이어졌대요. 창기로 인한 저직구석에는 절대 혼사를 맺으면 안 되고, 저거는 양반가가 몰락한다, 선비가 몰락한다.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결로까지 이어지는 고통.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예전이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업이 주 생산이었잖아요. 예전도 네. 그렇고. 당연히 주 생산이면 농사나 산을 통해서 생업을 이어갈 텐데, 야생동물이나 특히 맹수들에게는 많은 이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창기가 되었다는 그 말에 아직 남아있는 가족들, 산 사람들은 크게 고통을 받고, 그분들은 이제 뭐 죽어서도 저승을 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현세계 돌아다니면서 슬픔이 크게 지낸다고 하여 이 위령제나 구판을 3년에 한 번씩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후손이시래요. 그리고 정말 자상하시래요. 그 고통을 조상님들에게 들어드리기 위해서 후대까지 지금 3년에 한 번씩 이런 위령제를 지내주고 있대요. 그런데 호랑이로 유명한 지역들, 그리고 포항에는요, 범굿이라는 걸 자리 잡은 지역이래요. 호미곶면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또 거기서 범굿을 하고 왔대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청에도 갔었고, 지리산이죠, 삼청이면. 그리고 포항, 이제 마지막 태백에서 위령제를 지낼 때 드디어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대요. 메인으로 굿을 진행하던 무속인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굿판 중에 혼절을 하셨대요.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생겼었는데, 뭐 이유는 당연히 과로겠죠. 과로로 인한 기절인데, 굿판을 벌이는 진행 단계에서 기절을 해서 좀 논란이 많았대요. 그때 산이는 잠시 좀 쉰다고 차에서 쉬고 있었다는데, 버스선은 뭐 큰 소란에 나갔는데 산이 눈에 엄청나게 끔찍한 소란이 벌어진 걸 봤대요. 산이 눈에는 이 사람들이 소란한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지금 이 근처에 왜 이렇게 이상한 귀신들이 많냐. 이 굿판을 벌이는 제사상에 얼굴이 파랗게 질려있는 영가들의 허겁지겁 제사상을 먹고 있는 거래요. 그 수는 어림잡아 20명 가까이 됐대요. 이 귀신들도 창귀 일종인가? 아닌데? 하나같이 몸들이 멀쩡한데? 좀 의아하다. 이거 뭐지? 이거 절대 창귀 영혼들이 아닌데? 가까이 다가가서 호통을 쳤대요. 당장 멈추라고. 그런데 그 영가들이 이제 하나둘 산이를 보면서 혀를 내두르며 낼름거리는데, 산이는 그 모습을 보고 무슨 귀신인지 바로 알았대요. 저건 뱀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이다. 결국에 창귀로 인해 고통을 받은 영가들이나 창기들을 달래는 굿이나 이런 위령제를 지낸다고는 하지만요, 결국에는 야생동물들에 의해서 사망한 영가들은 그렇게 우리나라 사실 크지 않대요, 돌비님.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는 그렇게 크지 않는 나라이고 산이 많은 나라이지만, 네. 사실상 호랑이로 인해 죽은 귀신보다 뱀, 모기, 지네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많대요. 네,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많대요. 그런데 그 시신을 발견했을 때는요, 이미 야생동물한테 먹이가 되어 있어요. 맞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도구로 인해 시간 그 타임이 있잖아요.
예, 그 타임 때 하산을 못하다 보니 제가 죽어버리면 결국에 제 시신은 이리, 늑대, 곰, 호랑이가 저를 먹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게 죽은 게 오히려 창기가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좀 이 사람을 높게 오히려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죽은 것보다 차라리 호랑이에 죽었다고 해라. 예, 이런 풍문도 있었대요. 예. 왜냐하면 신만이가 뱀한테 죽었다면 그게 더 창피한 거예요. 그런 말도 정말 있었대요. 그런데 이 뱀으로 죽은 모습의 영가들이 도끼가 너무 세 보였대요. 이 제사상을 허겁지겁 묶고 있는 이 뱀 귀신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너무 도끼가 세 보여서 좀 당황했대요. 그 영가들이 수십 명이 자기를 눈을 부라린 상태에서 낼름거리면서 막 쳐다보니까 예. 이걸 다른 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냐? 아니다 싶어서 이거 옆에 있는 무속인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거 안 보이시냐고. 그런데 그 무속인분들이 총각 정말이냐? 뱀의 형상 맞냐? 이거 큰일인데. 산이 총각의 말대로라면 지금 쓰러진 무속인분 당분간 깨어나기 힘들 거다. 우리도 사실 보이긴 보이는데 뱀의 형상은 안 보인대요. 이거 큰일인데. 이거 빨리 누군가 굿을 좀 이어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서 회의를 막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이 말들의 산이는 우선 지금 차려져 있는 음식들을 계곡에 흐르는 곳에 우선 버려야 합니다. 이거 다들 물러가면 치워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일단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깔끔하게 상을 차려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 느낌상 지금 많은 영가들이 또 몰려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창기들인지 아닌지 지금 많은 영가들이 지금 몰려오고 냄새가 좀 심합니다. 지금 온 주위가. 이런 말을 하길래 서둘러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 복잡하고 무서웠대요. 다들 무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영가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 쓰레기 같은 뱀들이 먹거나 음식을 보며 엄청 더 노할 것 같다고. 빨리 다시 차립시다. 빨리빨리 그냥 움직이면서 이제 다시 제사상을 준비를 하는데 바라지 분들이 다시 차에서 이제 어차피 거기 가면 예비적으로 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차려놓은 음식이 있거든요, 차에. 네, 그걸 빨리빨리 준비를 하는데 산이가 거기서 좀 화를 많이 냈대요. 냄새가 점점 많이 몰려온다고. 빨리 좀 하라고. 두 번째 제사상이 차려지고 새로운 다른 무속인 분이 굿판을 이어나가는데 어떤 뱀의 머리를 한 영가가 그 무속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래요. 나머지 뱀 영혼들을 쫓아냈는데 그 한 놈만이 갑자기 그 무속인을 향해 걸어가고 있길래 산이가 거기로 다가가서 담배 하나를 들고선 주먹으로 뭉개서 무속인분들 주위에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근데 퇴치라분들이 왜 담배재를 뿌렸냐? 이거 지금 내가 해서도 안 될 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물리적인 힘이 필요할 텐데 주위에 보이는 게 담배재가 뱀들이 좀 싫어한대요. 그 냄새를요.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 담배가 보이는 걸 빠개서 그걸 뿌렸다고 하는데 그걸 본 그 뱀 귀신이 인상을 찡그리면서 산이를 또 한 번 노려보는데 산이가 그대로 눈을 부라리면서 너 안 꺼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인상을 정말 정색을 했대요. 그리고 산이가 바라지 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담배들 모두 지금 꺼내서 주먹으로 뭉개서 여기 다 뿌리라고. 주위에 지금 뱀을 그나마 퇴치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고. 주위에 담배 냄새를 엄청 강하게 만들어놨대요. 일부 바라지 분들은 담배 일부러 피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 담배째를 주위에 다 뿌리라고 하고. 그렇게 6시간 이상 무사히 태백에서도 이제 이 창기분들을 위한 위령제 이 굿이 끝이 나면서 좀 쉬면서 이제 슬슬 정리를 하는데 다른 무속인 분들이 산이한테 이제 몰려가서 물어봤대요. 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였을까? 오히려 산이보다 더 용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였을까? 그냥 일반적인 영감만 보였을까? 물었는데 산이가 거기서 눈치를 챈 게 있대요. 아마 선생님들 저처럼 일반적으로 몸을 숨기면서 보조를 하는 입장이었으면 보였을 거라고. 저는 차에서 쉬고 있어서 보인 것 같다고. 다들 지금 많은 뱀의 영혼들한테 홀리신 것 같다고. 이 구판을 벌이기 이전에 바라지 분들이 각 지역을 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처, 태백, 산청 이런 데 있죠. 이미 이런 범굿, 이런 위령제, 창기굿 이런 걸 하기 전에는요. 돌무덤 같은 걸 100일 전에 만들어 놓는데요. 그만큼 이 구판이 엄청 크대요. 돈도 많이 들고. 100일 전부터 돌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줄, 실제 볏짚으로 새끼줄을 꽂는 게 아니라 실제 도금칠까지도 했대요. 금줄을 묶어두고 100일째 되는 날 굿을 진행하는데 그 굿을 위해서 쌓아둔 그게 호식충이라고 하죠. 호암무덤. 그런데 거기에 아마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100일 전에 만들어 놓은 호암무덤.
아마 지금 문제가 지금 많이 생겨 있을 거라고. 제 느낌상 지금 여기 뱀들이 와 있는 거 보면 거기에 뱀들이 아마 자리 잡고 털을 만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가 날짜가 대략적으로 3월이었대요. 근데 이 호암 무덤을 만들었을 때가 12월 정도였대요. 그러면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하거든요, 뱀들은요. 아마 거기서 털을 만든 것 같대요, 느낌에. 창기 연가를 불러드려야 하는데 뱀으로 인해 죽은 연가들을 더 많이 불려드린 것 같대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홀린 것 같고, 자기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들은 이야기가 있대요, 산이도요. 예전에 전라도 남원 쪽인가 거기서 무속인을 우연히 만났대요. 정말 거기 축제가 또 있잖아요. 시골 축제요. 남원에서 우연히 어떤 무속인을 지나가다가 서로 알아보고 만났는데, 거기서 산이가 궁금했대요. 혹시 선생님은 죽을 뻔한 적 있냐고. 그때 산이가 좀 많이 우울했던 시기였거든요. 이걸 내가 그냥 모든 걸 짊어지고 떠날까? 이런 시기 있잖아요. 힘들어서. 그래서 그걸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정말 죽고 싶은 적 있으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가 중국 길림성에 간 적이 있대요. 무당분이. 근데 거기서 길림성에서 창귀로 인해서 죽은 영가들을 위한 구판을 벌인 무속인인지 주술사인지 자기도 만난 적이 있었대요. 네. 거기서 자기도 구경을 했는데, 구경만 했는데 자기는 죽을 뻔했대요. 중국이거든요, 거긴 길림성.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범굿 이런 거 위령제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워낙 큰 굿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죽은 악귀들이 간혹 나타난대요. 예. 말씀드린 대로 정말 큰 굿은요, 여러분들 잡기가 나타난대요. 근데 정말 재수없게 잘못 걸리다 악귀들이 오면 진짜 난리가 난대요. 그러다가 무속인 분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들은 호랑이보다 자기들이 더 위에 있다고 느끼는 귀들이래요. 예. 그게 뱀 귀신들이래요. 뱀은 자기가 위에 있다고 느낀대요. 그리고 특히 그런 귀들, 뱀으로 인해 죽은 악귀들은요, 어따 대고 범따이랑 우리를 비견하냐며 그 무속인한테 눈을 부라리며 얘기했대요. 너는 뭐냐고. 예. 옛부터 범보단 우리가 더 사람을 많이 해했고, 역사적으로 범보다는 우리가 항상 더 위에 있었다. 그게 자부심으로 느끼는 게 바로 뱀의 악귀래요. 예. 거기에 엄청난 뱀의 혼령들과 악귀들이 그 원혼기들까지 불러들여서 자기는 구경만 하는데 자기를 막 해코지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너무 무서웠대요. 사실상 뱀만 나와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혼비백산 하잖아요. 도망가죠. 예. 네, 그런데 그 중국 길림성에서 또 타지에서 뱀을 달고 온 영가들이 다가오니까 너무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무서웠대요. 예. 그걸 산이가 길림성 경험을 겪은 남원에서 만난 무당분 얘기를 듣고 지금 이런 일을 나머지 무속인 분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우리나라도 동부아시아로 이어지는 나라잖아요. 중국과 마찬가지. 과거부터 호랑이나 표범, 늑대, 이리 이런 동물들이 산을 지배하는 동물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 이렇게 죽은 사람들보다 뱀이나 진해, 모기 이게 더 많대요. 분명 더 많대요. 그 혼들도 창귀처럼 쉽사리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을 건데 아마 전부 다 이 위령제를 통해서 불러들인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리고 이리저리 이제 정리가 다 끝나고 무속인분들하고 얘기가 다 끝났으니까 태백 쪽에 있는 호식충을 마지막으로 올라가거든요. 예. 이런 범굿이 끝나고 나면 그 무덤을 항상 무너뜨려야 된대요. 끝이 났으니까. 마찬가지 이제 태백 쪽에 호식충 돌담 올라갔는데 거기에 돌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역시나 새끼뱀들이 돌 사이에 기어나오고 있었더래요. 그래서 산이 입에서 역시나 뱀들이 많이 있네. 많은 무속인분들이나 바라지분들도 그걸 보고는 이 돌담을 어찌하면 좋을지, 아직 추운데 이걸 그냥 무너뜨려야 하는지 놔둬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 있는데, 다른 무당분들이 이미 털을 잡은 뱀들은 이건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것도 잘못하다 해코지 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너뜨리지 말고 여러분들 놔둡시다. 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지역의 돌담을 만든 선사는요, 사유지입니다. 네, 막 만드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재력가분의 지시예요. 재력가분의 선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서 혹시 몰라서 또 산이가
분해된 닭들을 항상 들고 다녀요. 혹시 몰라서요. 네. 뭐 찜닭용 닭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새끼뱀들이 있어서 이리저리 막 뿌려주거나 하산을 했대요. 그리고 잠시 쉴 겸 이제 거기 동료 무속인분의 법당에 가서 잠시 쉬었대요. 너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태백산 또 험하잖아요. 네, 태백산 인근의 야산이 험하니까 거기 좀 쉬려고 그 법당을 잠시 들었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자기가 잠이 들었대요. 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처음에 봤던 흉측한 모습을 한 귀신들 제가 말씀드렸죠. 뭐 팔이 하나 없거나 눈이 찢어지고 몸이 없는 귀신들 있죠. 실제 창기가 된 영가들로 보이는 그런 귀신들이 나타나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자고 있는 산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저도 궁금하니까 물어봤는데 그 많은 창기 영혼들이 산이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 맞다. 네. 시신이 산에 그냥 버려지다시피 우리들은 산짐승들에게 먹이가 된 사람들이다.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호랑이, 늑대, 이리, 삭 많은 동물들이 우리를 뜯어먹곤 그 피맛에 취해 사람들을 공격하고 야생성이 더 강해져 있는 그런 동물들에 의해서 우린 죽어버렸다. 사람 맛을 본 야수들도 겁도 없이 민가에 내려와 사람도 가축도 공격하는 게 이 맹수들인데 우리는 죽어서 대부분 버려지다시피 해서 산속에 묻혀있다. 춥고 배고프고 제사밥도 먹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위령제에도 우리는 해당도 없다. 왜냐? 가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이들이 멀리서 바라보는 게 바로 우리 혼들이다. 아까 주렁주렁 달고 있던 혼들이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래요. 우리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 분들어진 오래된 시신들이다. 수습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남자 한복, 여자 한복 하나씩 태워주길 바란다. 옷이라도 다시 한번 입고 싶다. 이 말을 산이한테 전했대요. 네. 그리고 이 말에 산이는 잠에서 깼는데 이 이야기를 다른 무속인분들이나 다 전달했대요. 내가 지금 이런 꿈을 꿨다고. 그런데 무속인분들이 산이한테 말하길 귀신이 누군가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 중 하나래요. 이걸 내가 불러들인 것도 아니고 이 귀신들이 무당을 찾아온 거잖아요. 말 그대로 신기 있는 산이를 찾아온 거잖아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래요. 있을 수가 잘 없는 일이래요. 그리고 한복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면 정말 간절한 것 같대요. 보통 신체가 온전치 못한 채로 죽은 사람들은요. 화장을 통해서 하늘로 올려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대로 그냥 버려진 채로 남겨진 시신들은 이승을 못 떠나는 경우가 많대요. 돌비님 이게. 이번 구판을 통해 산이총각 눈에까지도 나타날 정도면 참으로 긴 시간을 우리를 기다린 것 같다. 이 영가들이. 불쌍하다.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혀주자면서 무속인 한 분이 어디서 급하게 시장을 가셨는지 한복을 수십 벌을 사오셨대요. 한 10벌 이상을 사오셨대요. 급하게 시장에서 사온 것 같았대요. 왜냐면 사이즈도 막 다르고 또 한 번 갑자기 거기서 많은 무속인 분들과 산이가 구판이 벌어졌대요. 네. 좋은 곳으로 가라고. 산이는 여태까지 많은 영가들을 보면서 여지껏 동물들과 엮여있는 귀신들을 보자면 뱀, 늑대, 고양이까지는 봤대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거는 분명 창기를 위한 위령제인데 호랑이와 연관되어 있는 혼들은 아직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정들이 끝을 내고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와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3일간 깨다 자다 반복을 하면서 꿈 다른 거라도 꿨냐 그럼 여기서 잤으니까 예. 제가 이제 질문을 아까 처음처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산이가 웃으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야 내가 돈복이 오려나 봐. 왜? 갑자기? 내가 가마를 타고 있는 꿈을 꿨다. 너 이 집에서 자는데. 가마를 타고 있대요. 네가 뭐 장원급제했냐고. 아니 그거 아니고. 그리고 내가 둘째 날 꿈은 뭘 꿨는지 알아? 저한테 말하길래 뭐 했는데 선녀랑 목욕을 같이 했대요. 오호. 네, 그래서 제가 뭐냐고 했거든요. 예. 하고 있네 뭐냐고 했거든요. 아니 나는 좋았어 얘기하더라고요. 네,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우연인지 아닌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산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답을 받은 애예요. 네. 돈복이 온 애예요. 다만 주식이나 코인 빼고는 왔어요. 주식이나 코인 빼고는 돈복이 와긴 왔어요. 정말. 그래서 산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누군가에게 산 사람이든 아닌 사람들이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복이 오는 거구나. 산이가 말하기에 창기 혹은 동물들에 의해 죽은 사람들은요, 혹은 사망한 사람들은
많이 불쌍하대요, 정말. 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노래도 있더라고요, 창기 노래. 산이가 들어보니까 딱 두 줄은 맞네. 네, 딱 두 줄은 실제와 맞는 것 같대요. 그리고 미신적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호랑이나 늑대, 뱀에 의해 죽은 집안하고는 엮이지 말라는 미신적 소문이 아직도 시골 몇몇 지방에 말들이 있대요. 네. 포항에서 범구슬을 할 때 주변인 분들이 정말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그 말을 하셨대요. 옛부터 이건 정말 여자 잘못 들으면 집안 망한다. 남자 잘못 들으면 집안 망한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동물들에 의해 죽은 집하고는 사돈도 맺지 말라. 아직도 있대요. 오. 절대적으로 미신이니까 그건 전설로 내려온 이야기니까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는 산이가 창기 혹은 동물들에 의해 사망한 위령들은 달린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이야, 이건 네. 아코님이니까 듣지 이런 얘기. 네. 그리고 그거 있어요. 야생동물한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곳을 못 떠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게 정확하게는요, 안 떠나는 거래요. 네, 이게 오해래요. 예. 이거는 무속인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네. 다 그 말을 하시는 게 안 떠나는 거다. 왜 안 떠나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딱 저한테 산이가 얘기를 하길래 우리는 가족도 없어. 죄를 지내줄 사람도 없어. 그럼 위에 가는 것보다 아래에서 거지밥이라도 얻어먹어야 된대요. 시신은 버려지다시피 우리는 뿌려져 있다고. 안타까운 이야기더라고요. 네. 오늘 아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전혀 저는 동화 같은 얘기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실제로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예전에는. 많아요. 특히 네. 중국 길림성에는요. 크대요. 돌비님 이게. 중국은 저 영상 보니까 최근에도 막 호랑이가 뛰어와가지고 밭에서 네. 막 어떤 여성분 덮치더만. 그쵸. 근데 뉴스에 나오지 않는 호랑이로 인해 죽은 사망 사건이 중국 길림성에 굉장히 많고 네. 거기 암암리에 굿판을 벌이는 무속인분들에 의하면 범굿이 많대요. 하긴 네, 보면은 많대요. 지금도 호랑이가 뛰어다니니까 아마 그럼요.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밭에서 뭐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렇던 것 같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오늘 아코님께서 정말 또 무섭고 신기하고 기묘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굉장히 듣기 힘든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아코님이 오늘 해주신 거. 저는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도 뭐 지금 현재 뭐 호랑이가 어딨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야생 동물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요즘에야 뭐 해독하는 게 좋아졌으니까 그렇지 조금 예전만 하더라도 뱀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진해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